자, 이어서 색다른 뷰 시간입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도 시장은 뭐 거의 전기차, 2차 전지주들이 주도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정말 뭐 테슬라의 효과가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요. 네. 빨리 뭐 지금이라도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가 뭐 단기적으로 이격이 벌어진 거는 상관이 없어요. 이 지금 전기차는 시대의 화두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뭐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도 그냥 내연기관 자동차만 만들었다면 저렇게 폭등 안 했어요. 아무리 10년, 뭐 20년 선이 깨져 있다고 했더라도 전기차 뭐 이쪽으로 아이오닉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저번 주 월요일인가 그때 그냥 대충 빨리빨리 막 종목만 말씀드렸거든요.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오늘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나라 3대 회사가 세계 그 배터리 이른바 셀 업체라고 해요. 셀 업체에서 그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한 가지 우려도 있고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LG화학이 일단은 제가 알려드린 사이트 있죠. SNE 리서치 다 이 사이트에서 보세요. 기자님들이 기사 쓰실 때도 대부분 여기서 다 자료 인용해서 쓰시죠. 연간 누적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에서 매달 발표해서 여기서 올려놓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데 지금 2019년 그 전반기 거 다 올려놨잖아요. 지금 LG화학이 점유율 1위고 24.6. 삼성 SDI 6%, SK이노베이션 3.9. 최근에는 SK이노베이션이 우리가 주가가 더 많이 올랐어요. 나중에. 근데 2위를 보면은 CATL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3위는 파나소닉이고. 이게 한중일 경쟁이 벌어지는 곳이 많거든요. 조선에서도 그렇고. 근데 지금 배터리에서도 이런 형국이에요. 근데 지금 CATL하고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사용하는 배터리의 형태는 아예 달라요. 이게 닝더스 다이라고 CATL이에요. 300, 750 치시면 돼요. 제가 60이 앞에 붙으면 상해 있는 거고 이렇게 30자 붙으면 심천이에요. 심천, 경제특구. 그 지역의 나스닥 같은 건데 닝더스 다이라고 쳐도 나오고 300, 750이에요. 요즘에 HTS고 뭐 네이버고 해외 증시도 주식도 똑같이 나와요. 국내 주식이랑 치면은. 하도 중요성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마 알고리즘을 그렇게 해놓은 것 같고 닝더스 다이 엄청나게 올랐죠. 이게 지금 테슬라가 지금 얘네 거를 모델 S인가 3에 얘가 쓰고 있어가지고 지금 솔직히 저 앨런 머스크 다 마음에 들거든요. 막 우주 날라오고 이런 것도. 저는 막 바보 같다고 생각 안 했어요. 예전부터.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때부터. 근데 좀 중국 거 쓰는 건 좀 마음에 안 들어, 솔직히. 그래서 닝더스 다이 걸 쓰는데 우리나라는 LG화학이 대세고 지금 보면은 주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LG화학은 뭐 연초만 해도 얼마인가요, 이거? 연초만 해도 30만 원대였는데 지금 77만 원 같고 닝더스 다이 CATL은 지금 100위안 정도에 시작해서 2배 올랐어요. 지금 1, 2 업체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파나소닉은 안 볼게요, 그냥. 일본 거는. LG화학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가지 우려 살짝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CATL을 중국이 쓰는 이유는 얘네가 하고 있는 배터리는 우리나라 삼성랑 전혀 다른 게 조금 싸고 출력이 약한 거를 써요. 근데 그거를 쓰고 있어. 근데 LG화학이나 삼성 SDI는 이런 거를 포기를 안 하죠. 자, 여기부터 조금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기사를 보면은 NCM이라고 많이 나와요. NCM 아니면 NCMA. 도대체 뭔지 모르겠잖아요. 이게 NCM이 N이 니켈, C가 코발트, M이 망간이에요. 자, 여기서 뭐 하는지 아셔야겠죠. 니켈.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 니켈이 함량이 올라가면 배터리 출력이 좋아져요. 밀도가 높아져서 출력이 좋아져서 한 번 충전할 때마다 더 오래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걸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CATL은 NCM을 안 써요. 리삼 인듐 철이라고 그걸 써요. LFP 배터리라고. 그게 가격이 좀 싸요. 근데 그거를 채택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아예 니켈이 아예 없는 이 배터리를 만약에 9월 배터리 데이 때 테슬라가 직접 개발한다고 발표한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3사에서 만드는 NCM은 이건 안 쓰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안 쓰면 좋은데 지금 현재 이걸 쓸 수밖에 없어요. 다들 보면 일단 니켈은 아까 배터리 출력 높여주는 거고 네. 코발트 가운데 들어가 있죠. C. 이거는 안정성을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게 뭐냐면 콩고에서밖에 안 나요. 콩고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이게 희귀한 광물이에요.
근데 문제는 콩고가 맨날 뉴스 검색해 보시면 무슨 내전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막 정치가 안정이 안 된 국가예요. 그래서 수급이 안정적이지 않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 다큐멘터리에서 보면은 아프리카 가서 막 도와주잖아요. 도와주고 네. 이제 막 불쌍한 애들이 막 쓰레기 파서 막 그걸 살고 있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근데 기자가 막 너네 고생한다 해서 과자를 하나 줘요. 근데 그거 진짜 웃긴 일이 뭔지 아세요? 그 아동들을 착취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콩고에서 이 코발트를 누가 캐냐면 아동들이 캐고 있어요. 10대 애들이. 아이고. 근데 10대 애들이 막 캐고 있는데 그게 걔네들이 돈을 못 받아요. 착취를 해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도 그런 착취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코발트를 안 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안정성을 높여주는데 너무 비싸고 콩고에서만 하기 때문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걸 자꾸 낮추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M은 망간. 망간은 코발트 안정성을 높여주는 거에 보조 역할. 그래서 이제 LG화학 얘기부터 할게요. 니켈을 높이는 게 다 그 목표라고 했죠. 니켈의 함량을 90%까지 상승을 시켰어요. LG화학은 이미. 그리고 코발트 비중을 5%로 내렸어요. 코발트는 수급이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망간을 쓰는데 뒤에다가 A를 붙였어요. 그래서 LG화학의 주력은 NCMA 양극재. 그러니까 이거 말씀드리는 건 지금 양극재예요. 플러스 그게 들어가는 네. 재료예요. 그래서 양극재 왜냐하면 이 배터리 가격이 전기 자동차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배터리 안에서는 양극재가 배터리 가격의 3분의 1을 차지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맨날 생각하는 게 얘기하는 게 전기차가 먼저 나오고 셋업체가 나오면 그다음 양극재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가격이 많이 차지하는 거를. 그래서 LG화학의 주력은 NCMA예요. 니켈 그리고 코발트 망간에다가 알루미늄을 더한 거.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자, 삼성 SDI는 뭐 하고 있냐? NCM622 이런 기사에서 많이 보셨죠. 뒤에 붙는 숫자는 비율이에요. 니켈이 6, 코발트가 2, M이 2가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NCA 얘는 망간을 빼고 알루미늄을 낀 게 있어요. 1과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돼 있죠. 이거 그냥 어떻게 읽냐면 NCA 8, 1 반반 이렇게 읽으면 돼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을 8대 1.5대 0.5로 혼합한 거. 그 두 개를 섞어서 써요, SDI는. 그러니까 이게 회사마다 틀려요. 뭐 안정성, 출력을 잘 조합을 한 거예요.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최고로 뭘 개발하고 있냐면 NCM 9 반반. 9, 2분의 1, 2분의 1로 나와요, 기사에는. 그걸 그냥 9 반반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NCM 9 반반이니까 니켈이 9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니켈을 최대한 올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회 충전하면 500km 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재료를 제공받는 회사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LG화학은 주력으로 포스코 케미칼한테 주력으로 납품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LG화학을 투자하고 싶고 여기에 연관된 밸류체인을 공략하고 싶다고 하면 포스코 케미칼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은 주로 에코프로 BM한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이 나는 더 성장할 것 같다. 그럼 에코프로 BM을 양극재 업체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니켈의 함량을 높이고 불안한 코발트를 내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니켈이 3대 회사가 어디까지 왔냐면 NCM 811까지는 다 기술력이 돼요. 니켈이 80% 이상까지는. LG화학은 90% 이상 갖고 거기다 알루미늄 추가해서 안정성 높인 거고 근데 문제는 이게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니켈을 100%까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켈을 높이면 출력이 좋아지는 대신에 단점이 하나 있어요. 폭발의 위험이 높아져요. 그래서 가끔 옛날에 뭐 SDI 배터리가 뭐 삼성 갤럭시가 터지고 뭐 아이폰 터지고 이런 거 있죠. 근데 그 배터리가 이제 커진 거잖아요. 우리가 호주머니 안에서 터져도 사람이 다치잖아요.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니켈의 함량을 높이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요즘에 기사에서 뭐 보셨어요? 전고체 배터리. 그건 뭐냐면 전해질이 고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고체 연료 뭐 그 로켓에서도 나왔잖아요. 인공위성. 그게 뭐냐면 지금 액체로 되어 있어서 폭발의 위험이 높아서 니켈의 함량을 높이는 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결국에는 전해질을 고체로 바꿔야 돼요. 그럼 무게도 훨씬 가벼워지고. 인공위성에서 우리 얘기했잖아요. 액체를 고체로 바꿨을 때 로켓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미사일을 더 멀리 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미사일 지침이 바뀐 건데 느닷없이 인공위성이 떴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맞아요. 고체로 바뀌니까 가벼운 거예요. 물보다 가루가 가볍잖아요.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업체가 미리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쯤 왔는지 아시겠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니켈을 9%까지 넓혔고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은 잘 조합해서 니켈을 높이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한 상태인데 이제 니켈의 함량을 점점 더 높이는 쪽으로 간다. 그리고 니켈의 위험성, 폭발의 위험성, 그리고 코발트의 불안정성, 그리고 뭐 아동 착취 이런 거 때문에 앨런 머스크는 CATL 거를 쓰고 있다.
그리고 CATL께 뭐 싸지만 뭐 출력이 안 나온다. 그래서 지금 9월 배터리 데이 때 혹시나 자기가 개발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여기까지고, 그리고 거기서 연결된 거는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이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첨가제를 더 만드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그때 말씀드린 나노 신소재나, 네. 그쵸? 대유 뭐였죠? 나노 신소재랑 대유 하나 신소재. 기억이 안 나요. 그 있어요. 그런 것들이 첨가제 만드는 거고, 천보라는 업체는 전해질에 관련된 거고, 그리고 이런 거는 쭉 말씀드릴게요. 대보 마그네틱은 아까 니켈의 함량을 점점 높이는 추이잖아요. 네. 폭발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이유가 그 안에 막 불순물들이 들어있어요. 대보 마그네틱은 강력한 자석으로 그 불순물을 빨아들여서 없애주는 업체. 대유위니아가 제2의 알루콘가요? 아니요. 대유위니아는 공기청정기 아닌가요? 아, 대유 에이텍, 대유 에이텍. 대유에텍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업체는 그 업체가 아니었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렇게 밸류체인을 쭉 보는 거예요. 그래서 LG화학부터 시작해서 밑에 납품한 업체끼리까지 이제 줄기를 다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놓으신 다음에 그런 것들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미래 이제 전고체 배터리까지 나왔잖아요. 그거는 오늘 급등하고 있네요. CIS 오늘 15% 급등하고 이번 달에 65% 올랐어요. 얘네가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을 고체로 만들어서 이제 니켈 함량을 높이는 한계를 극복해내는 지금 연구 단계에 있거든요. 요거가 이제 나중에 이제 갈 거기 때문에 요게 지금 미리 오르고 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지금 양극재 얘기죠? 그렇죠. 양극재 얘기 드렸고, 아까 전에 제가 나노신소재나 이런 거는 양극재니 음극재에 조금 더 도움을 주거나 출력을 높이거나 안정성을 높이는 첨가제. 그러니까 MSG 같은 거예요. 뭐 그 따지면 우리가 맛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다시다를 뿌리잖아요. 네. 다시다를 뿌리는 업체들이 뒤에 제가 말씀드린 업체. 에코프로비엠이랑 포스코 케미칼 차트만 좀 볼까요? 지금 네. 포스코 케미칼부터 보면은 포스코 케미칼은 뭐 핵심적이죠. 이건 네. LG화학에 관련된 따라가고 LG화학은 있죠. 포스코 케미칼하고 동맹을 점점 강화시키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은 포스코 케미칼이 이미 LG화학하고 선수를 쳐버렸기 때문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가지고 SK이노베이션하고 이 지금 삼성 SDI랑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잡고 있는 애를 할 거냐, LG화학 1등을 꽉 잡고 있는 애를 할 거냐, 양극재에서.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 있어요. 왜 양극재 얘기를 많이 드리냐면, 양극재가 배터리 가격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쏴주질 않으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다시 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방전 얘기 드렸죠. 플러스 극에서 양극할 물질을 먼저 마이너스 극으로 쏴줘야 그게 충전.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극에서 다시 방전을 해줘서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방전을 하면서 충전이 되는 게 그게 2차 전지인 거예요. 그냥 한 번 끝나면 1차 전지 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음극재는 양극재보다는 적어요. 비중이 적고, 그래서 양극재가 먼저 가고 더 시가총액이 큰 거죠.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이걸 먼저 봐야 되고, 포스코 케미칼은 지금 시가총액 이쪽을 지금 그 신고가를 돌파한 상태고, 지금 실적을 보면은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죠. 이 포스코 케미칼이 영업이익은 좀 줄었어요. 지금 매출액은 늘어갔는데 영업이익이 좀 줄었다는 거는 아마 그 비용이 많이 든 거겠죠. 관리 비용이 이런 게 많이 들었다는 얘기고, 에코프로비엠도 볼게요.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계속 신고가를 넓혀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는 순서를 잘 보면 이것도 매출액 2019년 6천억대 나왔고 2020년 예상치는 9천억 가까이 나오고요. 영업이익이 371억 작년에 나왔는데 이번에 565억 나옵니다. 지금 엄청납니다. PER이 70배인데, 자 70배인데 70배예요. 근데 인정하고 있으면 그게 이 시대를 그 주도하는 업종은 이렇게 줘요. 포스코 케미칼은 얼마 주는지 아세요? 113배. 자, 포스코 케미칼이 113배 받고 있고 먼저 날아가고, 에코프로비엠이 나중에 날아가는 이유 아시겠죠? LG화학을 잡고 있어서 먼저 날아가는 거고, 에코프로비엠은 그 후발 2, 3위를 잡고 있어서 그 다음에 날아가는 거고, PER이 포스코 케미칼은 100배를 받아도 지금 정당화되고 있어요. 에코프로비엠은 70배를 받고 있고, 그러니까 그 정도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슨 뭐 방직주 막 얘기 드리면서 야 PER 4배, PBR 0.3배도 있는데 쟤는 어떻게 100배를 받냐,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이 시대의 화두를 짊어지고 가는 애들한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고, 계속 그 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뭐 덜 오른 거를 한다면 네. 그 끝쪽에 있는 걸 해야겠죠. 제가 말씀드린 대보 마그네틱 같은 거는 대보 마그네틱이에요? 양극재를 직접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그렇죠? 양극재를 직접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그 니켈의 함량을 높이는 안정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철을 빨아들이는, 그러니까 후발이죠, 후발. 나중에 가죠. 그러니까 왜 먼저 말씀드리고 나중에 말씀드린 게 있겠어요? 먼저 말씀드리는 게 더 강하고 높게 가는 거고, 네. 뒤에 말씀드리는 거는 약하고 나중에 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는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선택을.
그러니까 이거는 알겠습니다. 밸류 체인을 알아놓으시고 네.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많은 분들이 그동안은 이제 양극재다, 음극재다 뭐 다양하게 들어보긴 했습니다만 이게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워낙에 기술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밸류 체인을 좀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탑픽 종목을 정할 때 순서 갈 수 있는 시기를 좀 예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포스코케미칼과 에코프로 BM 그리고 대부 마그네틱까지 말씀을 해주셨죠.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다 오늘 됐죠? 네, 2차 전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봤고요. 오늘 신일섭 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